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리스본에 사는 안나 코스타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경찰로 시민을 보호하고 도시의 치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제 직업이 자랑스러웠지만 워낙 일이 많다 보니 학교를 졸업한 후로 연애는 꿈도 못 꾸며 살아왔습니다. 애인을 사귀고 싶었던 저는 어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 어플이 인식이 안 좋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데이팅 어플 사용이 무척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외국인 남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인 남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과연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처럼 스윗하고 다정한지 알고 싶었죠. 한국 남자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내용을 프로필에 써놓자 남자 몇 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이 좋아 보이며 현재 포르투갈에 체류 중이라는 한국인 남자 현중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쯤 첫 만남을 가지게 됐죠. 막상 만나본 그의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키는 170도 안 되는 것 같았고 몸이 지나치게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얼굴도 프로필에 올려져 있던 것과 상당히 달랐어요. 사진이 살기꾼이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매너도 참 최악이더군요. 식사를 하기 위해 평소 제가 좋아하는 한식당에 숯불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식기도 제가 놔주고 물도 제가 놔주고 고기도 제가 구웠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보통 식사하러 오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수발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최소한 물 한 잔이라도 따르고 식기라도 놔주는데 그는 한 번을 안 움직이더군요. 결국 참지 못한 저는 이번에는 현준 씨가 구워보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원래 고기 굽는 건 여자가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를 수발드는 존재로 생각하는 걸까요? 기분이 나빴던 저는 첫 데이트 이후 그를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친구와 만난 저는 드라마 속에 나온 한국 남자들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현주는 잘생기고 잘 꾸미기는커녕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매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조금 의아하단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마치 한국인이라기보단 일본인 같다는 말을 했어요. 키가 작고 왜소하고 여자가 고기를 구워줄 때 가만히 있는 남자. 이런 것들은 일본 남자의 특징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친구가 한국에서 어학당을 다니던 시절 짧은 방학을 이용해서 일본 여행을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구이 요리를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더니 커플로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여자가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는 식사하면 여자가 숟가락, 젓가락을 챙기고 고기를 굽는 게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일방적으로 여자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정말 한국 남자가 맞냐면서 그 남자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플에 있는 프로필을 읽은 친구는 갑자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당장 이 글만 봐도 번역기 돌린 어색한 말투인 게 티난다며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더니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주는 기능을 이용해 웹페이지에서 똑같은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동일한 사진이 있었던 웹페이지는 바로 페이스북. 그리고 그 페이스북 계정의 주인공은 현중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일본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본인이 현준이라는 가명을 쓰고 한국인인 것처럼 속인 것이겠죠. 드러난 진실에 뒤통수를 맞은 듯 얼얼했습니다. 친구는 요즘은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많아 한국 남자인 척 거짓말하는 동아시아 남자들이 많다면서 다음엔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이고 뭐고 바보같이 속았단 생각에 현타가 와 어플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계속 우울해하고 있자 친구는 그렇게 속상하면 어플 같은 데서 한국인 만날 생각 말고 차라리 자기랑 진짜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의 제안을 듣고 고민하던 저는 4월달 말쯤 경찰 생활 4년 만에 스스로 휴가를 처음으로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무척 즐거웠거든요. 친구의 말대로 실제 한국인들은 그 쭉정이 갔던 일본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굴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컸습니다. 포르투갈 남자들의 평균 키가 173에서 174 정도 되는데 놀랍게도 서양보다 작다고 알려진 아시아인임에도 우리나라 남자들 못지않은 키를 가진 남자분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심지어 키가 180이 넘어 보이는 분들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속였던 일본인만큼 작은 남자를 찾는 게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키도 크고 비율만 좋을 뿐 아니라 확실히 패션 센스도 좋아 보였습니다. 보통 패션에 관심 있으면 너무 튀어 보이게 입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멋스러우면서도 적정선을 지키는 단정한 패션을 선호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겉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길에서 저희가 헤매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했고, 구가 한국어로 능숙하게 주문시키면 식당 아주머니들은 신기해하며 우리나라 놀러 와줘서 고맙다고 좋은 추억 남기고 가라면서 서비스로 음식을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친구가 한국에 가면 꼭 가고 싶어 했던 에버랜드라는 곳에 가게 된 저는 오랜만에 놀이기구를 타니 동심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특이하게도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학생 커플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딱 봐도 땡땡이를 치러 나온 학생들 같았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똑같은 행동을 해본 적 있어 이해는 갔지만 뭔가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느낌이랄까요?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시아의 학생들은 서양 학생들보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다는 이미지거든요. 한국 친구들도 공부를 꽤 치열하게 한다 들었는데 학교까지 째고 나와 놀고 있을 정도면 꼭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에 대한 실망감은 잠시 접어두고 놀이기구를 타고 즐기는데 집중했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날이 깜깜해졌습니다. 친구와 저는 저녁에 맛있는 안주와 함께 술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에버랜드 근처에 수제 과일 소주를 만드는 술집을 검색해 찾아간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술집 곳곳에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점원과 사장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걸 막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술을 더 시키자 기다렸다는 듯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벙찐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와중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와, 충격이야. 나 방금 자켓에 붙어있는 배지에 써진 학교 이름 봤거든. 중학생이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 있다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제가 아무리 놀러온 관광객의 입장이라지만 명색의 경찰인데 불법을 저지르는 짓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말해준 그대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여기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를 한 지 10분도 안 되어 술집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의 등장에 사장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경찰에게 다가가 저희가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친구가 한국어로 번역해 주었죠. 술집 주인은 저희의 말을 듣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영문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까지 발뺌하려는 술집 주인이 놀라웠습니다. 할 수 없이 직접 손가락으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가리키며 이래도 모르는 척할 거냐고 말했죠. 술집 주인은 제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더니 갑자기 멍청한 표정으로 저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을 웃던 그는 경찰을 부르더니 아까의 긴장한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편안해진 얼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경찰도 사장처럼 똑같이 웃는 겁니다. 사실 진실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에서 커플들끼리 데이트할 때 교복을 입는 게 하나의 이색적인 놀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휴일이어서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인데도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했던 것이었죠. 친구가 중학생으로 생각했던 커플은 사장이 알고 지내는 친한 동생들이었는데 무려 30대 초반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 앳된 외모의 한국인들에게 놀랐습니다. 만약 포르투갈인이었으면 그가 아무리 교복을 입고 있어도 30대라는 사실을 모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괜히 저희의 호들갑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해프닝을 가게 사장님께서 겪었다고 생각하니 죽을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또한 한국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라고 자책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 때문일까요? 사장님은 오히려 외국인 눈에는 한국인들이 교복을 입으면 어린 10대로 착각할 만큼 어려 보인다는 사실에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잘 몰라서 그런 거니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업을 방해한 거나 다름없는데도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긴 했습니다. 저는 몇 살로 보여요? 저는 무조건 10대 소년처럼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40살 아저씨를 어리게 봐줘서 고맙다며 저희에게 서비스를 넉넉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저희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준 한국인들의 넓은 마음은 포르투갈에 돌아온 이후에도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어린 동안 외모 때문에 생긴 해프닝,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